40대 이후 다시 결혼을 선택한다면 인생은 정말 안정될까요? 퇴근 후 불 켜진 집이 있고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있고 아플 때 병원에 함께 가줄 사람이 생기면 우리는 정말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시리즈는 40대 인생 시뮬레이션입니다. 그 일이 생기면 정말 행복해질까? 3편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40대 이후 다시 결혼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정말 안정된 삶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 영상은 결혼을 하라거나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40대 이후의 결혼이 사랑의 결말처럼 보일 때 그 안에서 실제로 어떤 감정과 생활과 책임이 시작되는지 들여다보는 심리 시나리오입니다. 40대의 결혼은 20대의 결혼과 다릅니다. 20대의 결혼이 빈방에 함께 가구를 들이는 일에 가깝다면 40대의 결혼은 이미 각자의 가구로 꽉 찬 두 집을 하나의 생활로 맞춰보는 일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40대의 결혼은 사랑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각자의 습관, 자녀, 부모, 경제력, 건강, 과거의 상처, 혼자 살아온 방식, 돈을 쓰는 태도, 외로움을 견디는 방법까지 함께 들어옵니다. 처음 결혼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감정은 안도감입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구나. 아플 때 연락할 사람이 있구나. 명절에 혼자 견디지 않아도 되겠구나. 늙어가는 시간을 누군가와 함께 건널 수 있겠구나. 이 감정은 생각보다 깊게 사람을 흔듭니다. 사람은 강한 척하면서 살아도 마음 깊은 곳에는 누군가 내 편이었으면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40대 이후의 결혼은 바로 그 자리를 건드립니다. 사랑보다 먼저 내 삶이 더 이상 혼자 버티는 구조가 아니어도 된다는 생각이 사람을 울컥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첫 번째 착각이 시작됩니다. 결혼하면 외로움이 끝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외로움이 다른 방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혼자일 때는 빈집이 외로웠고 결혼한 뒤에는 같은 집 안에서 마음이 닿지 않는 순간이 외로울 수 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외롭습니다. 하지만 마주 앉아 밥을 먹는데도 내 마음을 아무도 모르는 것 같은 순간은 더 외로울 수 있습니다. 결혼은 사람을 곁에 두는 일이지만 곁에 있다고 해서 반드시 이해받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은 외로움을 없애는 집이 아닙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결혼은 서로의 외로움이 안전하게 앉을 의자를 마련하는 일에 가깝습니다. 내 외로움을 상대가 전부 치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 외로움을 함부로 비웃지 않고 함께 바라봐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드러나는 것은 생활의 온도입니다. 연애할 때는 좋은 날을 골라 만날 수 있습니다. 예쁘게 차려입고 좋은 장소에서 만나고 좋은 말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좋은 날만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은 피곤한 얼굴을 보는 일입니다. 말 수 없는 아침을 견디는 일입니다. 냉장고 안에 반찬, 세탁기 안에 빨래, 카드값, 병원 예약, 부모님 전화, 명절 일정, 잠버릇, 청소 기준. 생활비 사용법을 함께 마주하는 일입니다. 낭만은 주말 카페에서 시작될 수 있지만 결혼은 평일 저녁 부엌에서 드러납니다. 설레는 말보다 중요한 것은 피곤한 날 상대를 어떻게 대하는지, 기분이 나쁜 날 말을 얼마나 함부로 하지 않는지, 생활이 지저분해졌을 때 같이 치우려는 사람인지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내 심장을 뛰게 하는 사람인가 보다. 내 일상을 무너뜨리지 않는 사람인가를 봐야 합니다. 40대 이후의 결혼은 뜨거운 고백보다 조용한 운영 능력에 더 가깝습니다. 세 번째로 들어오는 것은 가족의 지도입니다. 40대의 결혼은 두 사람만의 약속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미 연결된 사람들의 지도 위에 서명하는 일입니다. 자녀가 있을 수 있고 부모님이 있을 수 있고 전 배우자와의 관계가 남아있을 수 있고 형제와 가족의 시선도 따라올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의 가족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자녀가 받아들일 수 있는지, 부모님이 어느 정도 개입하는지, 명절은 어떻게 보낼지, 경제적 도움을 어디까지 할지, 서로의 가족을 어디까지 생활 안으로 들일지 정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사랑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40대의 결혼은 이미 살아온 시간이 있는 사람들의 결합이기 때문에 생깁니다. 나에게는 별일 아닌 일이 상대에게는 오래된 상처일 수 있고
상대에게 당연한 가족 문화가 나에게는 숨막히는 간섭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40대에 결혼해서 가족 이야기를 피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것이 아니라 위험한 일일 수 있습니다. 결혼식보다 중요한 것은 결혼 후 가족의 거리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입니다. 네 번째로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돈입니다. 사랑이 깊어져도 통장은 각자의 이력을 기억합니다. 모아온 자산, 남아있는 빚, 생활비 기준, 자녀에게 들어가는 돈, 부모님 지원, 보험, 병원비, 집 문제. 노후 준비가 결혼 안으로 들어옵니다. 돈 이야기를 하면 사랑이 식는 것 같아서 피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 이야기를 못하는 결혼은 사랑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돈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 불안을 다루는 방식이고 미래를 바라보는 태도이며 책임을 나누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아끼는 것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누군가는 쓰는 것이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가족에게 돈을 쓰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누군가는 부부의 생활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이 차이를 결혼 후에 처음 알게 되면 사랑보다 서운함이 먼저 커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문장이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서로의 경제 인생을 설명 없이 합칠 수는 없습니다. 진짜 좋은 결혼은 돈을 숨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돈 앞에서도 서로를 함부로 평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올라오는 것은 과거의 그림자입니다. 40대 이후의 결혼에는 이전의 사랑, 이전의 결혼, 실패한 관계, 오래 참았던 기억, 버림받았던 감정, 혼자 버티며 생긴 방어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상대가 지금 한 말인데 내 마음은 예전 사람이 했던 말로 듣는 순간이 있습니다. 상대가 잠깐 침묵했을 뿐인데 예전 결혼에서 느꼈던 무시가 다시 올라올 수 있습니다. 지금의 사람과 살고 있는데 마음은 지나간 상처의 방 안에 갇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40대의 결혼은 상대를 사랑하는 일인 동시에 내 과거가 현재의 사랑을 망치지 않게 돌보는 일입니다. 이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내 상처를 모르고 있으면 지금의 사람에게 오래전 사람의 책임을 묻게 됩니다. 여섯 번째로 놓치기 쉬운 것은 혼자 있는 시간입니다. 결혼하면 늘 함께 있어야 좋은 줄 압니다. 하지만 40대 이후에는 혼자 쌓아온 리듬이 있습니다. 혼자 쉬는 방식, 혼자 생각하는 시간, 혼자 정리하는 감정이 있습니다. 좋은 결혼은 혼자 있는 시간을 빼앗지 않습니다. 좋은 결혼은 함께 있는 시간과 혼자 있는 시간을 모두 존중합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상대의 모든 시간을 요구하기 시작하면 결혼은 안식처가 아니라 감정의 출근지가 됩니다. 둘이 사는 집에도 각자의 방이 필요합니다. 물리적인 방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혼자 걸을 수 있는 시간,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고 쉴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잠깐,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결혼 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사랑의 크기가 아닙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이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인지 아니면 상대를 이기려는 사람인지입니다. 좋을 때 다정한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피곤할 때도 예의를 잃지 않는 사람은 드뭅니다. 기분이 나빠도 말을 무기로 쓰지 않는 사람, 불리한 이야기가 나와도 회피하지 않는 사람, 사과해야 할 때 자존심보다 관계를 먼저 보는 사람은 결혼 안에서 훨씬 중요합니다. 결혼을 결정하기 전에 꼭 지나봐야 할 장면이 있습니다. 돈 이야기가 나오는 장면, 가족 이야기가 부딪히는 장면, 둘 중 한 사람이 지치거나 아픈 장면입니다. 이 세 장면에서 상대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보면 결혼 후의 풍경이 어느 정도 보입니다. 돈 앞에서 숨기거나 과장하는지, 가족 앞에서 나를 혼자 세워두는지, 내가 아플 때 귀찮아하는지, 내가 지쳤을 때 감정을 몰아붙이는지 봐야 합니다. 결혼은 사랑의 말보다 이런 장면들에서 더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일곱 번째로 결혼이 줄 수 있는 좋은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좋은 결혼은 사람을 안정시킵니다. 혼자 버티던 삶에 리듬이 생기고 마음이 무너질 때 붙잡을 손이 생기고 사소한 하루를 나눌 사람이 생깁니다. 좋은 결혼은 화려하지 않아도 깊습니다. 같이 장을 보고 약 봉지를 챙겨주고 말없이 물 한 잔을 건네고 병원 결과를 기다려주고 힘든 날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은 생각보다 큰 위로입니다. 40대 이후의 결혼은
불꽃놀이보다 등대에 가깝습니다. 멀리서 화려하게 터지는 사랑보다 어두운 날에도 같은 자리에 불을 켜두는 사람이 더 필요해지는 나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좋은 결혼이 되려면 한 가지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결혼이 나를 구해줄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결혼은 내 인생의 구조를 도와줄 수는 있지만 내 마음의 빈틈을 전부 대신 메워줄 수는 없습니다. 외로워서 결혼하면 처음에는 안정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 돌보지 못한 마음은 결혼 안에서도 다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지 못하면 상대가 아무리 옆에 있어도 나는 계속 확인받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40대 이후에 결혼해서 필요한 것은 완벽한 상대가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서로의 불완전함을 알고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결혼은 누군가를 소유하는 일이 아니라 한 사람의 생활을 존중하며 내 생활을 함께 조율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40대 이후 다시 결혼을 선택한다면 무엇이 가장 걱정될 것 같습니까? 1번 혼자보다 안정될 것 같다. 2번 생활 방식이 달라서 힘들 것 같다. 3번 자녀와 가족 문제가 걱정된다. 4번 돈과 재산 문제가 가장 현실적이다. 5번 결혼보다 좋은 동반자 관계가 더 나을 것 같다. 사람들은 결혼하면 외로움이 끝난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어떤 외로움은 분명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결혼은 외로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외로움을 함께 다루는 방식을 배우게 합니다. 내가 혼자 있고 싶은 사람인지, 누군가와 하루를 나눌 준비가 된 사람인지, 내 가족과 상대의 가족 사이에서 경계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인지, 돈과 생활 앞에서 솔직할 수 있는 사람인지가 드러납니다. 결론입니다. 40대 이후 다시 결혼을 선택하면 인생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으로 안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은 집을 만들어줄 수 있지만 그 집의 공기를 따뜻하게 만드는 것은 두 사람의 태도입니다. 혼자일 때는 결혼만 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이 시작된 뒤에는 결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보입니다. 생활의 리듬, 돈의 기준, 가족의 거리, 갈등을 다루는 태도, 그리고 서로의 혼자 있음까지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남기겠습니다. 여러분은 결혼하고 싶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생활을 존중할 준비가 된 사람입니까? 이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결혼은 함께 사는 일이지만 좋은 결혼은 서로를 잃지 않게 지켜주는 일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10년 전으로 딱 한 번 돌아갈 수 있다면 인생을 정말 바꿀 수 있을까를 다루겠습니다. 그때의 선택 하나를 바꾸면 지금의 내가 정말 달라질지, 아니면 결국 바뀌어야 하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나였는지 심리 시나리오로 분석하겠습니다. 5, 4, 2, 1. 결혼하면 모든 외로움이 끝날 거라는 환상을 셧다운하십시오. 누군가와 살기 전에 누군가의 생활을 존중할 수 있는 나를 먼저 만드십시오. 40대 이후의 진짜 결혼은 외로움의 도피처가 아니라 서로의 하루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약속에서 시작됩니다.